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끼도끼 옥도끼 옥선생입니다. 네, 도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방송 나이가 났지요.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하는 방송, 더 충실한 정보를 전달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태어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따끈따끈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 자,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보내도 되나 보내지 말까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특목고 자사고 전문가이신 우리 도끼 선생님 전문가는 어떻게 아니고 전문가이세요? 요 질문을 한 100만 번? 한 100만 번 들었다고 봐야죠. 100만 번들은 전문가 아니신 우리 도끼 선생님 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보내요 말아요? 보내야죠. 보내요? 진짜? 네, 보내야죠. 왜 보내야 되지? 자, 사실 그 있는 실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이거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질문을 해요. 특목고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자, 우리나라에 중학교 학교 수가 많을까요? 고등학교 학교 수가 많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중학교요? 중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와,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도 있고 되게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만약에 전교 1, 2등을 했다. 그러면 1등인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할 확률이 고등학교가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던 성적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교 1, 2등 한 애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 가는 거에 아무런 주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쭤보지도 않아요. 예? 특목고가 좋아요, 뭐 일반고가 좋아요, 안 물어봐요. 걔네들은 이미 특목고로 결정됐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보면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이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가 뭔가 다른 일반고보다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블라인드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다 없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냈다가 낙동강 몰이라 되면 어떡해요? 하하하. 자, 보세요. 특목 자사고하고 일반고하고 이번에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되고 난 다음에 특목 자사고 애들이 더 많이 붙었거든요. 더 비율이 올라갔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준비된 학생, 제대로 똑똑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특목 자사고는 일단은 토론식 수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식 수업도 되고 수업 자체의 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에 들어와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수행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앞서요, 얘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준비된 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 학생이 특목 자사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블라인드인데? 아하. 그 어떤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요? 당연히 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배우는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에서 추정이 안 되더라도 수행평가 과제라든가 얘네들이 팀으로 만들어서 과제 탐구하는 연구, 과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굉장히 다양한 걸로 굉장히 많이 생기부를 보면 그런 과정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이건 뭐 그냥 여담삼아 얘기를 하자면 블라인드 면접이 사실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면 특목 자사고에서 우리 학교에서 특목 자사고를 많이 뽑았다고 해도 옛날에 블라인드가 아닐 때는 특목 자사고를 많이 뽑으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특혜를 준 거죠.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을 했어요. 그러면 나 특목 자사고 많이 나 특목 자사고인지 모르고 뽑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의 튼튼한 생기부와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배운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배운 이 학습 능력은 굉장히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거 전에 발표했던 그 블라인드로 하니까는 다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이야기했던 교육 부분들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알고서 일부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주 너무 순진해서 몰랐던 걸까요? 이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생각이 짧았던 거군요, 그러면. 제가 생기부를 봐도 특목자사고가 보이거든요. 가려놔도.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그게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그럼 네. 그 말씀하신 분,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블라인드는 모를 거라고. 그렇겠죠. 이제 형식상으로 그렇게 해준 거겠죠. 그럼 그렇게 좋은 특목자사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특목자사고를 갈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지금은 거의 중학교 내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필요하고 면접을 통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일단은 이제 가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는 거기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매년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시 일반고로 다시 재전입을 한다거나 또는 자퇴하는 애들도 생겨요. 사실은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이 가고 싶어서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면 일반고에서 거기 가서 잘하면 일반고에서 1등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는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문대를 간다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을 하거나 학교 안에서 경쟁을 할 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좀 내가 밀리게 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밀린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얘네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우수한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외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 한 3등급 정도인 애들도 일반고에서 거의 1등급인 애들하고 거의 지금 입결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등급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까지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3등급이 내다 이러면 이제 스카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일본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또 정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 학생들 전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난 그게 아니고 일반고를 가서 최상위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고를 가서 최상위 찍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다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잘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좋은 환경에서 자기 뜻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특목자사고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우리 도끼 선생님께서 대치동에 살고 계신데 따님이 있어요. 네. 따님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이 학생을 대치동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특목 자사고에 보내는 게 나아요? 특목자사고를 보내야죠. 특목 자사고를 보내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치동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면 왜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일단은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특목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얘를 가르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기회도 있고요. 물론 대치동의 학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대치동의 학원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스스로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해준다면 충분히 그쪽에 가서 미리 좋은 환경에서 경쟁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난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서 했을 때 만약에 부모님 그러니까 단체 생활 자체가 힘들다거나 그런 만약에 낌새가 보인다 이러면 집에서 다니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대치동이 나쁘다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 밀어주는 게 좋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아이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가고 싶도록 미리 사전 교육을 해야겠죠. 네, 듣기에 따라서는 이 학생을 사탕 발림해가지고 꽃이라는 것처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사탕 발림 아닌가요? 이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면 솔직히 아이들이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무슨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무슨 특목고를 갔다거나 그럼 거기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의 타이틀이니까 이제 거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정말 이게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돌 좋아하는 것처럼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게 되면 네, 그게 가장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건 아이가 좋아하니까 이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이 특목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특목고에 들어가고 1학년 중간고사 때 거의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시험 성적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석차가 나오게 되고 어차피 특목 자사고를 가더라도 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5등급, 6등급 나오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사전에 공개를 하고 좋은 점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힘든 부분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미리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된 상태에서 보내야 해요.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 몫입니다. 몫인데 가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부모들은 충분히 얘기를 좀 해줘야 합니다. 예,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걸로 아이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또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여러분, 자 특목 자사고는 보내야 된답니다. 대치동이 있다 하더라도 대치동 주변에 사교육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학교에 대한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특목 자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일차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저희 전문가 도끼 선생님이 전해주고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학생이 그런 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춰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가느냐보다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사탕 발림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아이의 미래의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시면서 저 같으면 한번 이런 특목 자사고 같은 데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가 만약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조금 더 굳어질 거고요. 별로 아닌 것 같아라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후에 특목 자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를 어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좀 아주 솔깃한 그런 정보들은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나오는 거 자막으로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깜찍하게 답변 드리면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겠다. 전문가 선생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해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다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